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헌혈에 나서는 사람도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혈 없이는 치료 자체를 못 받는 환자들이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도 부족해졌다며 국민들의 헌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적십자 측에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의 혈액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상 프로듀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바로 혈액 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단체별로 일정도 많이 취소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헌혈자가 많이 감소한 상태고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는 혈액 수급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로 안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많이 헌혈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혈액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응급실 쪽에서 그런 교통사고나 재외 환자 같은 출혈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고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우병 같은 이런 출혈성 질환을 가진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혈액이 제대로 보유가 안 되면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되게 힘들겠죠. 네,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가들 겪고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혈 인구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30대와 40대의 헌혈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대와 20대의 헌혈률이 전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헌혈자들이 여성 헌혈자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과 군인들이 주 헌혈층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 헌혈의 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기꺼이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곳은 한 종교단체의 단체 헌혈 현장,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몇 거요? 한지요? 여기저기 교인들의 밝은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성전에서 오랜만에 아는 친한 언니도 보고 또 전도사님도 뵈니까 지금 너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헌혈 하셨어요? 헌혈 못했어. 왜 못했어요? 네, 신분증을 못 가졌어. 여기 이거
붙여주셨나요? 맛있는 데네. 아까 얘가 100% 보리빵이야. 보리빵 맛있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그런지 모두에게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한 번도 헌혈을 안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성전도 와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해보고 지금 해보는 건데 건강을 유지를 잘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통과가 될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 헌혈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익산과 군산 정읍에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부적합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한 적합 판정을 받고 작은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헌혈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저의 피가 오늘 헌혈을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혈액이 되어서 누군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헌혈 어떻게 하세요 오늘? 아니요, 오늘 못 하는데 구역 집사님이 헌혈한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뭐 수치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코로나 걸린 지가 한 달밖에 안 돼갖고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고 구역 집사님 하는데 같이 따라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하겠습니다. 하지만 헌혈이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체중이 적정치에 못 미치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에 있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하거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헌혈이 거절됩니다. 100회를 훌쩍 넘겨 헌혈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꾸준히 헌혈을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헌혈에 대한 그 바른 인식, 또 가치가 저에게 또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해주셨고 딱 필요하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눈도 2개가 있고 귀도 2개,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15%의 피가 여유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피를 더 여유분으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헌혈에 동참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2008년과 2009년에도 동참을 해줬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매해마다 10,000명 이상씩 꾸준히 참여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전국에 8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이번에 18,000여 개의 혈액 유닛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확인을 해봤을 때 한 단체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이고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지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헌혈에 참여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헌혈에 참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헌혈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헌혈이 진행이 됐는데도 이렇게 수칙도 잘 지키면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거는 지금 처음이었고, 지금 2.51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5.91분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이 적극적이고 기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놀라웠습니다. 헌혈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봉사 정신이 없이는, 희생 정신이 없이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헌혈증을 3만여 장이나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혈증을 할 경우에 정말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가 공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매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들의 날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의 특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나눠주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바로 헌혈입니다.